안녕하세요, 여러분. IELTS 리딩의 세라입니다. 저희 오늘은 데이 7 테스트 2의 세 번째 패시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제목부터 보고 가실게요. 자, 제목 오늘 다루시게 될 이야기는 An Ideal City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상적인 도시, 이 이상적인 도시에 관련된 주제로 저희가 이제 문제 유형들 두 가지를 풀어보시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세 번째 패시지다 보니까 총 14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네요. 자, 첫 번째 문제 유형은 True, False, Not Given,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유형은 Completion 문제 유형,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고요. 문제 다 풀어보시고 저희 같이 한번 리딩 출제 트렌드까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으로 바로 가실게요. 자, 첫 번째 True, False, Not Given 문제 유형은 그동안 저희가 여러 번 문제를 좀 풀어보셨는데요. 문제 속에서 키워드만 잘 잡으시고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푸실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죠. 자, 27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번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사람들은요, 500년 전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을 천재로 첫 번째로 언급을 했대요. 자,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 보셔야 되시는데 일단 저희 키워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이렇게 숫자로 500년이라고 잡으실 수 있고요. 또 지니어스도 너무 좋은 키워드죠. 자, 정보의 위치는 이렇게 잡으실 거고 우리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다? First. 자, 이 첫 번째로 언급을 했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자, 요렇게 키워드 잡고 가보실게요. 첫 번째 단락에서 찾으실 수가 있었고요. 키워드 포함한 문장들 읽어볼 거예요. 자, 키워드 포함한 문장들 보니까 뭐라고 나왔나 봤더니 이렇게 지니어스라는 단어는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의 이름과 굉장히 보편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자, 그는 르네상스 인물로서, 진정한 인물로서 그는 무엇을 구현했냐면 과학적인 스피릿, 정신과 그리고 예술적인 재능 그리고 인류애적인 이런 감각들을 다 구현했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프랑스의 이 지역으로부터 이 지역에서의 그가 있었던 그의 집이 있었던 곳에서 이제 사망한 지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어휘가 나와 있는데 얘는 좀 프랑스어긴 하지만 불어로 나와 있긴 한데요. 저희 이제 보기 편하게 이제 영어로 표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영어의 외국어는 다 영어 표기처럼 이렇게 나올 건데요. 여러분들 그냥 보시고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있구나 라고만 체크해 주시고 가시면 되세요. 자, 저희 중요한 정보는 무엇이었습니까? 500년 전에 천재로 첫 번째로 불렸던 사람이 이 사람인지가 중요했었어요. 그죠? 첫 번째였었는지 이 부분을 찾으셔야 됐죠. 자, 우리 정답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not given 체크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가 아니라 뭐 여러 번 그 전에 불렸었어 라고 한다면 false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언급조차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찾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not given 체크하고 가실게요. 자, 28번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은 현재의 기후 위기가 예견이 되어질 거래요. To cause more death. 더 많은 죽음을 야기할 거라고. 자, 뭐보다 우리 플레이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전염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보다 더 많은 사망을 야기할 거야 라고 예측되어진대요.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 보셔야 되시겠죠. 키워드는 어떤 걸로 잡으실 거냐면 이렇게 climate crisis 이렇게 잡으실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전염병이라는 단어 잡으셨잖아요. 앞으로 가셔서 보실게요. 두 번째 단락에서 찾으실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들을 좀 읽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뭐라고 나왔냐면 전염병은 이 14세기에 대략 한 200밀리언 사망을 야기했대요. across 유럽과 아시아에 거쳐서, 그죠?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 중요했던 부분 current, 그죠? 오늘날에 이 기후 위기에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세계는, 그죠?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이라고 야기되어질 거냐면 to cause, 야기시킬 거래요. 자, 이렇게 야기할 거라고 이제 예견이 되어지는 거죠. widespread displacement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규모의 이동 그리고 extinction 멸종이라든지 뭐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야기할 걸로 예견이 되어져. 만약에 unaddressed 로 되어진 상태로 남겨진다면 우리 address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뤄지지 않은 상태로 남겨진다면 이러한 것들을 야기시킬 걸로 예견되어져 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는 뭐냐면 이 climate change가 이 전염병보다
더 많은 사망을 야기할 건지 비교하는 내용이었잖아요. 뭔가 비교급으로.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사망을 야기한다, 뭐 더 적은 사망을 야기한다라는 정보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죠? 자, 계속해서 보셔도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때는 어땠었대요? 이렇게 급진적인 해결책이 요구되어집니다라고 나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까지 보셔도 정보는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비교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았죠. 뭐가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자, 정답은 어떻게 가실 거예요? not given 체크하고 가실 거예요. 저 29번도 같은 내용에서 보실 거라서 바로 29번 가실게요. 자, 29번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챌린지들 중 몇몇은 이렇게 문제나 뭔가 난관들 이런 것들은 뭐랑 또 비교가 되어질 수 있냐면 이전 시기에 있었던 그 챌린지들과 또 비교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왔네요. 자,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 보셔야 되시겠고요. 키워드 어떻게 잡으실 거냐면 이전 시기와 비교되어지는 부분 가실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 아까 읽어봤던 부분이었어요. 그죠? 여기까지 우리 28번의 정보를 찾지 못했었고요. 이제 28번의 정보를 찾은 그죠? 그 위치가 나왔던 아래쪽에서 29번의 정보를 찾으실 수 있었는데 29번은 뭐라고 나왔냐면 자, 이렇게 과거에는 이런 전염병 같은 문제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이 기후 위기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자, 요즘에도요,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어땠었대요? 요즘과 마찬가지로 과거는 급진적인 해결책이 우리가 call for 하면은 요하다, 요구하다인데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요구되어집니다. 였죠. 요구되어졌다. to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완전히 혁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대재앙을 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뭐 하는 내용이에요? 자, 과거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다라고 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비슷하게 비교되어졌던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요. true 가주셔야 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오늘날의 문제는 climate change였고요. 그리고 earlier time의 문제들 뭐로 나왔었어요? 우리가 plague라고 나왔었어요. 그죠? 이렇게 마찬가지야. 얘랑 비슷해 라고 이렇게 compare했던 부분이었죠. 자, 정답은 true로 가실 거고요. 그 다음 30번도 보시도록 할게요. 자, 30번은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상적인 도시는요. 15세기에 건설이 되어졌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는 키워드, 숫자 너무 좋은 키워드 나왔죠. 15세기랑 그리고 ideal city라는 이 단어를 찾으셔서 우리가 그 근처에서 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15세기가 딱 15세기로 안 나오고 어떻게 나왔어요? around 1486년이라고 나왔죠. 저희 15세기는 우리가 1400년에서 1499년 요 사이 보셔야 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15세기라고 나왔다고 해서 15th century만 찾으시면 안 되시고요. 15세기를 풀어서 이렇게 연도로 나온 것도 우리가 정답을 보여주는, 정보의 위치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좀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자,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들 읽어보실 겁니다. 자, 어떻게 나왔냐면 이 전형적인 르네상스 트렌드에 따라서 맞춰서 그는 뭐 하기 시작했냐면 아이디얼 시티를 이제 착수하기를 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착수하기 시작했다. 이런 프로젝트를. 자, 그런데 due to 그것에 excessive cost, 굉장히 과도한 비용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대요? remain, 어떠한 상태로 남겨졌었대요. unfulfilled, 우리가 fulfill 하면은 뭔가 성취되고 이행되어지는 거잖아요. 이행하다잖아요. 그런데 성취되지 못한 상태로, 이행되지 못한 상태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constructed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은 false가 되겠습니다. 자, 비용 문제 때문에 성취되지 못했대요. 건설되지 못했던 거죠. 15세기에는. 자, 30번의 정답 false 체크하실 거고요. 31번도 보실 거예요. 네, Poor Town Planning은 기후변화에 있어서의 주된 원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부족한 도시계획이, 형편없는 도시계획이 정말로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 되는지 우리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키워드는 이렇게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키워드가 있는 곳으로 가실 거예요. 세 번째 단락에서 찾으실 수 있었고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키워드를 포함한 한 문장 전체 다 읽어보실 거예요. 자, 뭐라고 나왔나 볼게요.
자, unsustainable urban models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sustainable 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이란 뜻인데 on이 붙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못한 이런 도시 계획이 뭐다?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무엇의 핵심적인 원인이냐면 global climate change today 오늘날에라고 나왔어요. 자, 오늘날에 이렇게 기후 변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자, 이것은 어떻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일단 정답은요. 이게 주된 원인은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뒤에 한번 보실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오나르도라는 사람이 이 현대 도시의 이 모양을 어떻게 바꿨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너무나도 궁금한 사실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시겠죠. Keyword per town planning은 unsustainable urban models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얘가 key cause다라는 것이 바로 뭐다? major contributor다라고 보실 수가 있었네요. 정답은 true 가주실게요. 자, 31번은 동의어로만 정답 찾으실 수 있었던 시온이었어요. 자, 32번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르네상스 이 시기에는요, 이 피엔자와 그리고 페로라라고 하는 이러한 도시에 있어서의 변화들에 대항해서 이 지역 주민들은요, 싸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대립이 있었는지 보셔야 되세요. 키워드, 도시 이름, 대문자 너무 좋은 키워드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자, 키워드가 있는 곳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번째 단락에서 찾으실 수 있었고요. 여기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 전체도 읽어보시면 되세요. 자, 뭐라고 나와 있나 봤더니 이러한 철저함과 이런 방법들이래요. 근데 어디에 있었던 철저함과 방법이냐면 도시인데 의식적인 도시 구조 뒤에 우리가 숨겨져 있던 이러한 철저함과 이런 방법들은요. 거의 웨스턴 사상에서는 missing 했었대요. 거의 대부분 없었던 거래요. 부족하고 결핍했던 거래요. until the moment. 언제 그 순간까지 이렇게 뛰어난 르네상스 사람들이 굉장히 거대한 도시 계획을 이렇게 앞으로 밀고 나아가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던 거다.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어떠한 대규모의 도시 계획이었냐면 such as라고 나왔죠. 이 피엔자라는 도시 마을의 재구성과 그리고 페로라라는 도시 마을에 있어서의 확장 같은 이런 대규모의 도시 계획이었대요.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저희 이 도시들에 있어서 뭐 재구성을 한다든지 확장한다든지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로컬 피플이 뭔가 대립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싸웠던 이런 내용이 있었을까요? 자, 제일 중요했던 faught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단어 혹은 유사한 동의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32번의 정답은 어떻게 가실 거예요? not given 체크해 주셔야 되시겠죠. 만약에 first라고 하려면 서로 합의가 되어졌다 이런 반대되는 단어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어도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가 없어요. not given 체크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또 32번 보셨고요. 33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은요, 무언가를 유지했는데 무엇을 유지했냐면 레코드를 유지했대요. 어떻게? 깔끔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구성된 그의 설계에 있어서의 이런 기록을 남겼나 봐요.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 보셔야 되시겠고요. 키워드 잡으실게요. 레코드. 그죠? 레코드는 우리가 뭔가 기록한 것이잖아요. 이 단어에 동의어가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에서 키워드 잡으실 수 있었고요. 노트와 스케치를 우리가 이 레코드로 보실 수가 있었던 부분이죠. 자, 정말로 이 사람은 되게 니트하고 올가나이스하게 정리를 했는지 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우리 키워드 포함한 문장들을 읽어보실 거예요. 다섯 번째 단락이었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It's not easy. 그죠? 쉽지가 않았대요. 무엇을 확인하는 것. 자, 뭘 확인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조율된 비전을 확인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대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상적인 도시에 대한 이 조율된 비전을 확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Because 그의 disordered, 그죠? 우리가 order라고 하면은 뭔가 정돈된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잡한 방식이 우리가 어렵게 만들었대요. 무엇의 방식이냐면 그가 이렇게 노트와 스케치를 작업했던 그의 방식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뭐다? neat와 organized 반대 단어가 바로 disordered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
반대되는 단어가 나와서 아니야라는 반박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었어요. 그죠? 정답 first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네요. 자, 여기까지 저희 true false not given 문제 다 풀어보셨고요. 순서대로 우리가 키워드 잘 잡으셔서 문제를 풀면 됐던 애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같이 보실 거예요. 네, 이번에 보실 문제 유형은 컴플리션 문제 유형이네요. 저 컴플리션 문제 유형은 제일 중요한 것, 지시사항 확인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자, 원어드 온리, 그죠? 한 단어만 저희 정답으로 찾으실 수 있고요. 두 단어 쓰시면 정답 처리되지 않고 또 숫자는 또 정답으로 나와 있지 않겠네요. 그죠? 이렇게 확인하시고 마찬가지로 true, false, not given처럼 순서대로 우리가 문제를 읽어보시면서 지문의 순서와 일치하게 읽어주시면서 정보를 찾아주실 수 있는 애들이죠. 34번부터 가보시도록 할게요. 네, 34번은 다빈치의 아이디얼 시티에 관한 이제 정보가 나올 거예요. 자,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다빈치의 페이퍼워크, 이제 문서들이 있겠죠? 그 문서들의 이 컬렉션은요, 드러내주고 있다. 무엇을 드러내주고 있냐면, 그 티치노 리버 옆에 있는 새로운 도시의 설계를 보여주고 있대요. 자, 키워드 너무 좋은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was to provide,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better 34번, 더 나은 34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for 뭐를 위해서? trade를 위해서. trade는 이제 뭔가 무역이잖아요. 상업. 자, 이걸 위한 더 나은 34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less polluted environment, 덜 오염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대요. 그죠? 자, 이렇게 키워드 한번 잡아보실게요. 티치노 리버랑 그리고 덜 오염이 된 거는 뭘 얘기해요? 좀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휘로 가주실 거예요. 동요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애들이긴 합니다. 가보시면 5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찾으셨어요. 그래서 less polluted environment는 우리가 뭐로 나왔어요? clean urban spaces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당연히 리버 이름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키워드 포함한 문장 전체 다 읽어볼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정보의 위치가 있는 곳이거든요. 뭐라고 나왔는지 볼게요. 자, 그는요, 디자인, 설계했대요. 자, 무엇을 설계했냐면 도시를 설계했는데 for 뭐를 위한 도시를 설계했냐면 the easy transport, 그죠? 더 편한, 쉬운 이런 운송을 위한 도시를 설계했다. 그런데 뭘 운반하기 위한 거냐면 goods, 그죠? 물건들을. 자, 그럼 물건들을 운반하기 위한 더 편리한, 더 쉬운 도시를 만들려고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and 묶여서 이렇게 깨끗한 도시 지역들을 만들려고 했었대요. 그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less polluted environment가 바로 여기 나왔고요. and 묶여서 나와 있는 게 바로 정답일 것 같은데 우리가 정답으로는 쓰시면 안 되시겠죠. 이제 물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나르기 위한 운송수단이었잖아요. transport잖아요. 그래서 더 쉬운 것이 뭐예요? easy가 바로 better, 더 나은, 더 편한 이런 느낌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4번의 정답은 transport. 로 적어주시면 되시겠죠? 자, 34번 정답 찾으셨고요. 저희 이어서 35번도 보실게요. 네, 35번은 이렇게 나와 있죠. 굉장히 좀 길지만 저희 35번을 포함한 문장 전체, 그죠?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는 뭔가 부연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내려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뭔가 혁신적인 것,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적인 것들은 어떠한 특징적인 것을 포함했냐면, 자, 몇몇 타워블럭스, 오늘날의 건물들이죠. 고층 건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타워블럭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고층 건물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특징들은 예를 들면 such as 어떤 것들을 포함한 거냐면 건물에 있어서 이제 외부에 있어서의 35번을 또 포함했대요. 이런 것 같은 것. 그죠? 우리 35번의 정답은 이제 명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키워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워 블럭스 today, 그죠? 오늘날의 이런 고층 건물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exterior, 외부의 것이잖아요. 외부. 그래서 건물의 외부에 35번이 있었대요. 자, 이게 굉장히 혁신적이고 특별한 것이었나 봐요. 키워드 잡고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6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exterior는 outdoor로 보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타워 블록스는 뭐였어요? high-rise buildings 이렇게 나왔죠. 고층 건물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키워드 포함한 문장들 전체 다 읽어보실 건데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레오나르도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도시를 원했대요. 어떠한 도시를 만들기 원했냐면 여러 층으로 이렇게 건설되는 도시를 원했다. 그리고 그 층들은요.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세로로 그리고 외부로 있는 이런 계단들로 연결되길 원했었대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디자인은 어떻대요? Can be seen. 보여집니다. In some of today's high-rise buildings. 오늘날에 이렇게 고층 건물에서도 보여지고요. 이것은 그 당시에는요. unconventional. 굉장히 특별했던 거예요. 그죠? 새로웠던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정답으로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인지 찾으셔야 됐잖아요. 건물 외부에 있는 35번이었으니까 명사 위주로 찾으실 거고요. 건물 외부에 있는 무엇이다? 계단들이었다. 그죠? staircases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36번도 가실 겁니다. 36번은 이 다빈치라는 사람은요. wasn't only an architect. 건축가 뿐만은 아니래요. 그냥 단지 건축가만은 아니야 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의 전문 지식은 expertise in 36번에 있어서의 이 전문 지식은 was evident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졌대요. 그의 플랜에 있어서. 근데 뭐에 있어서의 플랜이냐면 이런 artificial canals로 나왔네요. 이런 인공적인 운하, 인공운하에 있어서 보여졌대요. 그의 아이디얼 시티에 있는 이러고 나왔죠?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 키워드 잡으실 겁니다. 이렇게 건축가 그리고 인공운하 이렇게 키워드 잡으시고요. 우리 키워드 있는 단락으로 가실 거예요. 7번째 단락에서 찾으실 수 있었고요. 키워드 포함한 문장들 다 읽어보실 거예요. 자, 이 레오나르도라는 사람의 비전의 독창성, 진정한 독창성은요. 무엇이었다? 이 아키텍처와 엔지니어링에 있어서의 이런 혼합이었다 혹은 융합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시겠죠. 그래서 건축과 공학에 있어서의 융합이 바로 이 사람의 독창성을 가장 나타냈던 것이더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운하를 만들었던 것을 이제 예를 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 무엇이에요? 건축뿐만 아니라 뭐에 있어서도 전문 지식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졌다. 우리 엔지니어링 공학이었죠. 그래서 36번의 정답도 엔지니어링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겠네요. 네, 저희 37번 보실게요. 37번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는 또한 믿었습니다. 뭐라는 사실을 믿었냐면 주택의 높이와 그리고 도로의 너비가 연관이 있어야 된다고 믿었대요. 이렇게 earthquakes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탈리아에 있는 많은 도시들의 디자인은요. 이러한 37번을 따르더라 라고 나왔거든요. 37번의 자리는 명사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this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단수명사겠구나 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되세요. 그죠? 그럼 우리가 키워드 한번 잡아볼까요? 지진이라고 하는 earthquakes를 키워드로 잡으실 거고요. 지문으로 가실 거예요. 7번째 단락의 마지막 단어가 이렇게 키워드랑 일치가 됐었죠.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또한 뭐라고 여겼냐면 도로의 너비가 매치해야만 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죠? 뭐와 매치가 될 거냐면 인접한 주택의 평균적인 이렇게 높이와 매치가 되어야 됐대요. 자, 그러면서 이 규칙은요, still followed. 따라지고 있죠. 많은 현대 도시에 있어서 이태리를 거쳐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정답 나와 있네요. 그죠? 어떠한 것이 오늘날의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많은 디자인이 따르고 있는지 보셔야 되시겠죠? 이런 규칙을 따르고 있다. 이 규칙은 여전히 따라지고 있어 라고 나와 있었던 부분이었죠. 정답은 룰이 정답이 되겠어요. 37번의 정답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네요. 우리 여기서는요, follows, 따르고 있어, 얘는 따라지는 규칙이야, 뭐 이렇게 나왔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38번도 보실 거예요. 자, 어떠한 시대로부터의 몇몇 도시들이 이러한 양상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 양상들은 어떤 측면들이냐면 이 사람의 디자인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라고 나왔네요. 이렇게 레오나르도의 디자인에 있어서 발견되어지는 이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의 아이디어는요, 어떻다? 이렇게 실제로 적용되지는 못했었나 봐요. 그의 죽음 후에 오랜 기간 동안에 적용되지는 않았어.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times는 시기, 시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기인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떠한 측면들이었는지 보실 겁니다. 키워드가 있는 거 가실 거고요. 8번째 단락에서 이 사람의 특징적인 것들에 관련된 feature 이렇게 동의어로 나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 저희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놓고 뒤에 반전되는 내용이 나오죠. 자,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로마 도시에 있어서 이러한 특징적인 몇몇이 존재했을지라도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 이 레오나르도의 그림 전에는요, there had never been, 그죠? 없었었대요. 전혀 없었었다. 자, 무엇이 없었냐면요, multi-level 그리고 compact, 조밀한 이런 현대 도시의 모양이 없었었대요. 그 현대 도시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사려 있게 계획되어졌던 도시였던 것이죠. 이런 도시는 없었다. 자, 실제로 그것은 어땠었대요? 19세기까지 없었었대요. 자, 이러한 그의 아이디어가 적용되는 것은 19세기까지 나오지 않았었어 라는 내용이었죠. 자, 요 뒤에 내용은 요 부분이었었던 것 같고요. 저 이제 38번의 정답을 찾을 건데, 이러한 몇몇 도시들의 이 당시에 그죠? 어떠한 시기로부터의 몇몇 도시들은 이러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러한 측면들을 존재했던 그 시대는 언제다? 로마 도시였으니까 우리가 로마 시대라고 보셔야 되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어떠한 시기였냐면 로맨 times 혹은 로만 cities 이렇게 나오기는 했죠. 38번의 정답은 로맨이라고 적어주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의 시기에는, 그 로마 시대에는요,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겠죠. 로마 시대의 도시가 바로 로맨 cities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었죠. 이렇게 정답 체크하셨고요. 저희 39번도 가실게요. 자, 39번은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은요, is one example이다 라고 나왔어요. 도시의 하나의 예시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뭔진 모르겠지만 도시의 하나의 예다라고 했으니까 39번은 당연히 도시가 되지 않을까요? 이 도시가 어떠어떠한 도시의 예야 라고 나왔던 부분이니까, 그죠? 39번은 아마 도시 이름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떤 도시냐면요, 다시 디자인되어졌던, 다시 설계된 도시래요. 19세기에. 그죠? 그리고 우리가 봤던 키워드 잡으셔야 되시겠죠. 19세기가 너무너무 좋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edesigned, 다시 뭔가 재설계됐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디서 보실 수가 있었냐면요, 8번째 단락에서 보실 수가 있었고요. 19세기에 나와 있고, 우리가 redesigned가 바로 renovation으로 나와 있었던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저희 앞에서 아까 19세기는 당연히 이제 19세기로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나온다? 1800년부터 이제 1899년 사이로 표현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여기도 사실은 읽어보시면 되시긴 하지만 여기에서 찾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키워드 잡으실 때 우리가 숫자는 어떻게, 연도는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for example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하이픈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부연적인 설명이니까 얘는 부연적으로 나중에 해석을 해주셔도 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능에 의해서 이제 도시의 구분을 하는 것, 그죠? 세분화시키는 것은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이디어냐면 이 조르주라는 사람의 재건설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 근데 무엇을 재건설한 거냐면요, 1853년부터 1870년에 이 나폴레옹 3세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 파리를 재건한 것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9세기에 다시 디자인되어졌던 도시의 예시로 우리가 어떤 도시의 이름이 나왔습니까? 파리스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죠? 우리가 정답은 파리스 적어주시면 되시고, 나와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세요. 당연히 도시 이름이니까 대문자로 쓰시는 거 있지 않으시죠? 꼭 대문자로 써주셔야지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0번도 보실게요. 40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의 아이디어들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이, 그죠? 건설하는 것. 근데 어떻게 건설하는 것이 no longer seem to be the best approach. 이것이 더 이상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no longer라고 나왔으니까, 그죠? 더 이상 최선의 방식인 것 같아 보이지 않아. 그럼 어떠한 것이 최선의 방식이 아닌 것 같은지, 선호되지 않는 부분인지 찾으셔야 되시겠죠? 자, 키워드 잡으셨고요. 그의 아이디어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저희 39번 아래쪽에서 찾으실 거고요. 이렇게 9번째 단락에서 찾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9번째 단락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 전체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오늘날에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단순하게 이렇게 유효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떻다? 실제로 suggest a way, 방향을, 그죠? 길을 제시하고 있대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urban planning에 있어서, 그죠? 도시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제안해주고 있어.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요. 이러한 컴팩트한 도시가요. 그런데 이렇게 조밀한 도시잖아요. 이 조밀한 도시가 built upward, 위로 지어지는 거래요. 그죠? 위를 향해서. instead of 뭐 대신에 outwards라고 나왔죠. outwards는 이제 외부로, 바깥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를 계속 외부로 넓게 이렇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위로 이렇게 짓는 것. 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연과 이렇게 통합시키는 것. 예를 들면 뭐 워터 시스템 같은 거요. 라고 나왔죠.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 이라고 나왔죠. 이제 얘네는 뭐예요? 이런 그 트랜스포트, 운송수단에 있어서의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에 만드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은요, 다 어떻게 할 수 있대요? 도울 수 있습니다. 모던 시티스. 현대 도시가요,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걸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나와 있죠. 자, 뒤에는 사실 부연적인 설명이었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였어요? 무엇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는 건지. 자, 그걸 찾으셔야 됐죠. 여기서는 다 긍정적인 부분들이 언급이 됐어요. abort, 그죠? 위로 짓는 거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과 통합시키는 시스템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transport infrastructure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도 너무 좋대요. 자, 그런데 얘네들 좀 더 효율적이고 서스테너블하게 만들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좋지 않게 표현된 건 뭐였습니까? instead of 뒤에 나온 부분이었죠. 자, 얘라기보다는 얘 대신에 abort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서스테너블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라는 내용이었어요. 정답은 어떻게 가요? outwards,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바깥으로 건설하는 것은 더 이상 매력적인 접근 방식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언급이 됐던 outwards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40번의 정답 여기서 찾으실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문제를 좀 풀어보셨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숫자가 키워드가 되는 문제들이 좀 많았었죠. 숫자가 키워드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파라프레징 돼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되시는데 그 부분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딩 출제 트렌드인데요. 숫자의 키워드 잡기. 우리가 숫자는 정말 항상 너무 좋은 키워드죠. 눈에 바로 띄는 애기 때문에 너무 키워드는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숫자가 꼭 그 숫자, 넘버로 나오기 대신에 우리가 워드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고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14세기다 해서 13th century라고 나왔으면 우리가 13th century가 문제 속에서, 지문 속에서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우리가 1300년부터 1399년 사이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숫자들로도 변경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요즘의 리딩에서는 특히나 연도가 똑같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저희 마지막으로 아까 문제에서 보셨던 예시 확인해 보실 거예요. 27번 문제 풀 때 저희 500년이라고 해서 500 years라고 나왔었죠. 그런데 우리 지문에서는요, 이렇게 워드로 나왔어요. 그죠? 500 years. 그래서 숫자가 딱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또 39번에 우리가 예시를 좀 본다면 19th century, 19세기가 나왔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19th century라고 해서 19세기를 꼭 찾아야 되는데 요게 없고요. 어떻게 나왔어요? 연도로 나와서 풀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between 1853년부터 1870년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도 오늘 공부하셨으니까 다음에 문제 푸실 때 이런 게 나왔다 하면 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세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